해밀토니안은 자, 이번에 북한의 전당대회하고 야단이던데 북한에서 뭘 준다 그랬죠? 뉴스 안 봤나요? TV 준다 그랬잖아. 딱 TV. TV만 하면 돼요. 나그랑제아는 해밀토니안 T 플러스 보이고, T 보이고, 그 다음 나그랑제는 T 마이너스 보이요. 자, T 보이. T 마이너스 보이. 네, 그래서 나그랑제아는 T 마이너스 보이요. 나그랑제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 나그랑제아는 운동 에너지 mv 자성 2분의 1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x 뉴 요거는 뭐죠? x 뉴 쓰면 4차원이란 말이에요. 4차원의 인덱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인플레이션 필드를 4차원 위치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냐면 잘 들었어요.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자 이거 나그랑제는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렇게 이거는 에너지요. 포텐셜 파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요. 항상 물리학을 할 때 에너지인지 포스인지 그걸 항상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요. 파이라는 필드. 그 파이 필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필드예요. 인플레이션 필드의 에너지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나그랑제안이 있다면 이 나그랑제안을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그랑제안 오일러 방정식이요. 그렇게 모든 입자 물리학은 요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자, 저 2년 전에 입자 물리학 쭉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걸 엄청나게 했으면 되는 느낌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일러 나그랑제안 이퀘이션이요. 요게 하나의 세트처럼 항상 다닌다 생각합니다. 오일러 나그랑제안 이퀘이션 잘 한번 적어보세요. 파샬 편미분이다. 파샬 뭐에 대해서 하냐면 뉴 4차원 시공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주느냐 하면 두 번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나그랑제안을 미분해줘요. 나그랑제안을 에너지를 미분해, 간단히 에너지를 미분해 주는 거예요. 벌써 한 번 미분해줬죠? 또 미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미분을 어디다 해주냐면 파샬 라운드 뉴의 파이에 이렇게 해줘요. 와, 이거 여러분들 한 10번은 써봐야 돼요, 이 공식. 매끌매끌해. 저게 무슨 말인가. 자, 따라서, 파이. 인플레이션 필드. 필드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필드 자체가 필드에 대해서 미분한 걸. 그러니까 우리가 뭐 dx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가 x 자체가 또 한 번 미분해 준 거야. 뭐에 대한 미분이니까 필드,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해서 미분한 걸 변수로 해갖고 그게 x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미분해 준다는 거야. 공짜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우물쭈물하다 생겨난 우주지만은 따라가는 건 우물쭈물한 게 아니고 어금니 깨매도 잘 한 10년간 계속 해야 확 드러나요. 10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저하고 같이 하면 한 3년이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다시 또 파샬 편미분을 해주는데 뭘 편미분을 해주냐 하면 나그랑제안을 편미분을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냐 하면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로를 만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공식은 진짜 아름답고 위대하고, 자, 이런 거 보고 위대하다 그래요. 이 두 공식이면 다 풀려요. 인플레이션 필드니, 자, 연필 잘 놓고, 잠깐만 따라오세요. 이쪽 분야의 논문이나 전문 책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된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책들은 몇 권 있는데, 번역된 것도 한 5-6권 있어요. 읽어봐도 그 말이고, 맹숭맹숭해요. 예. 꼭 알고 싶은 것도 빠져 있어요. 설명이 그래요.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파이가 뭔지 알면 돼요. 근데 이 파이는 몰라요. 단지 그냥 인플레이션 필드, 따라서 인플레이션 필드 있다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 필드가 자연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 방정식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이걸 다 풀고 나면 야, 진짜 수학이 위대하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 나그랑지안을 오일러 나그랑 방정식에 집어넣어갖고 이걸 만족하는 걸 풀어야 돼요. 이 푸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푸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 라그랑지안을. 자, 지금부터 쭉 나갑니다. 그럼 먼저 안에 있는 거, 항상 일반 상대성으로 들어갈 때는 매트릭 색이죠. 일단 매트릭 색이야. 이쪽에서 하는 매트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거 같이 매트릭을 알아야 돼요. 매트릭이 G, U, 뉴. 이 매트릭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매트릭을 뭐 썼어요? 프리드만, 로버스턴, 워크 매트릭을 썼잖아요. 그거는 물질이, 뉴턴 리미트라가 물질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아예 물질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매트릭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다이고널 텀만 존재하고 어떻게 적나 하면 마이너스 A 자성, 콤마 A 자성, 콤마 A 자성, 콤마 A 자성인 매트릭이에요. 자, 따라서 매트릭 텐사. 네, 매트릭 텐사예요. 네. 이게 뭐냐면 A가 뭐냐면 따라 스케일 팩터. 자, 스케일 팩터는 우주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도 헷갈리지 마세요. 우주로는 보는 거는 자, 주모. 요거만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A가 나옵니다. A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A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우주가 굉장히 우주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느냐. 간단해요. 우주의 크기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죠? 우주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자, 지금 우주론에서 가장 큰 거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사람이, 알아낸 사람이 허블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인류가, 자연과학에서 인류가 밝혀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걸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이꼴 우주는 팽창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팽창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말. 팽창한다는 일로 가면, 시간이 가면. 이거 지금 137억 년 된 거예요. 그럼 팽창한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간단해, 우주로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한 곳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다 모아지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한 곳으로 다 모아진다. 이게 바로 빅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도 요거 다 뭐 요점을 시작했고, 공간도 여기서부터, 시공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하나, 생물학에서는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사실 하나,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네. 그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우주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다루느냐 하면 137억 년 지난 우주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이거 크기를 A라 표시, AT라 하고 만약에 137억 년 이쪽에 표시는 AT0로 두는 거예요. T0가 137억 년이면 이 크기를 1로 두는 거예요. 됐죠?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지금 우주 크기가 1이라 했을 때 시간을 거슬러 가면 우주 크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A라는 숫자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단지 시간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크기는 무조건 1보다 적어요. 지금이 가장 크니까. 됐죠? 그러면 이쪽 올라가면 38만 년 때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주 크기의 1000분의 1이요. 10의 마이너스 3성. A 값이 10의 마이너스 3성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다루는 데는 A 값이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5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빅뱅 당시 근처 가면 10의 마이너스 뭐 38성 이렇게 하면 얼마 되는 줄 알아? 이게 A가 10의 마이너스 15성 막 이렇게 돼요. 이쪽 가면 A가 무한대가 돼요. 10의 무한대가 돼요. 이런 게임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게임은 우주 역사가,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크기가, 잘 들었어요. 우주 크기 외곽선만 따라가면 우주가 이렇게 자랐을 거냐? 그럼 너무나 간단하지. 그렇게 안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묘미야. 우주가 어떤 식으로 자라, 잘 보세요. 외곽선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자랐냐면 처음에는 요렇게 자라고, 그 다음 요렇게 자라고, 지금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요 구간마다 우주가 자라는 레이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T의 2분의 1성, 요때는 T의 3분의 2성, 이때는 E의, 이야기했죠. H0T의 루트 오메가 M, 요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익스포넨셜. 우주가 팽창하는 레이트가 시간 따라 다르고, 팽창하는 레이트가 다른 구간마다 우주론자가 다르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렇게 2분의 1로 자란 요 초기의 우주를 뭐라 그러냐 하면, 무슨 우주?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3성으로 자랄 때 우주를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
그 다음에 95억 년 전부터, 빅뱅에서부터 95억 년 지나서 이때부터는 우주가 가속 팽창해요. 이거 갖고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았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이때는 언제냐 하면 95억 년. 빅뱅에서 95억 년 지났을 때부터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데 가속 팽창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닙니다. E에 H0에 T에 루트 오메가 다크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주의 운명을 알아요. 자, 따랐어요. 우리는 우주의 운명을 안다. 지구 속보다 우주를 전체를 더 잘 알아요. 네. 지구 속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우주는 깡그리 다 알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우주가 요때 이렇게 가속 팽창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속 팽창은 요때, 지금 우리는 가속 팽창 시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무슨 시대? 그렇죠. 람다, 도미넌트, 유니버스. 이 람다가 뭐죠? 다크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람다가 E에 H0에 T에 루트에 오메가 람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뭘로, 이 전체를 표시하는 게 뭐죠? 자, 적어봤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 우주론 뼈에 사무치도록 해줄게요. 딱 하나만 알면 돼, 우주론은. 이거만 알면 돼요, A. 우주론은 A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주론은 이 A라는 파라메터, 이걸 뭐냐면, 스케일링 팩터라고 그래요. 스케일. 스케일이란 말은 뭐예요? 척도잖아, 척도. 그러니까 우주가 시대마다 어떤 식으로 팽창해 왔는가를 나타내는 스케일 팩터만 알면 돼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A하고 H분의 1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주론은, 다 잊어버렸어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A 속에. 자, 우주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팽창해 왔는가, 팽창 레이트만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정확히 구하는 거는 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구해져요. 자, 오케이. 자, 됐어요. 자, 빨리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됐죠? 그래서 자, 따라서 A. 자, 진리도 한번 해보세요. A. 다 A라는 거예요. 단지 부호를 바꾼다는 거예요. 요건 앞텀 뭐죠? 따라서 시간. 요건 공간 세계 텀이요. 근데 뭐죠? 이거는 이때 매트릭은 A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한 다이노멀 텀은 요건 다이고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각선 행렬 이외에는 없다는 대각선 행렬이란 말이에요. 네. 오프 다이널 행렬은 다 제로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계산 쭉 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매트릭도 알았고, 또 우주는 무슨 우주냐 하면, 저거요.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한 우주의 이야기요. 자,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한 나랑장 방향을 푸는 거예요. 네, 그때 매트릭이 주어졌으면, 여러분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푼다는 거는, 요런 세트만 주어지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네, 자, 풀어볼게요. 자, 빨리. 자, 됐어요. 자, 그럼 먼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돼요. 자, 이쪽 비우고, 요거는 다른 거 적어줄게요. 요거부터 빨리 풀어볼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자, 나그랑지안을 파샬 류의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해서 요 미분한 거, 나그랑지안을 미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요걸 미분해 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에 대해서? 자, 요렇게 했는 거는, 자, 요건 워낙 많은데, 요렇게 된 거는 뭐냐면, 요렇게 줄인 거예요. 라운드, X, 뉴란 말이에요. 네, 요렇게 약자로 씁니다. 요걸 파샬, 라그랑지안을 인플레이션 필드의 미분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고, 그렇게 한 미분을 다시 파샬 4차원 시공에 대해서 다시 파샬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정확히 요거잖아요. 요걸 풀어주면 이제 요거부터 신경 써야 돼요. 자, 이게 다 변수니까네. 자, 잘 들었어요? 간단해요. 무슨, 자, 이쪽에 적을게. A, B,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다시 B 플러스 A, B 요거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매트릭하고 요거 편미분, 요거 두 개를 각각 독립된 변수로 보고 각각 미분해줘야 돼요. 네. 파샬 미분해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파샬 뉴의 G 뉴의 파샬 뉴 파이의 마이너스 G 뉴의
파샬 뉴의 파이. 됐어요. 자, 요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따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자, 이걸 다 풀면, 자, 이쪽에 더 적어줄게요. GU 남다는 어떤 거냐 하면, 여기 다이나골 톰이 마이너스 A 자성, A 자성, A 자성, A 자성 있고, 다 제로예요. 이런 4x4 매트릭스예요. 예. 그러면, 자, 이때는 항상 시간 텀하고 공간 텀 분리해주는 거 했죠. 자, 따라서 일반 상대성을 푼다. 자, 푸는 방식이, 자, 따라서 공간 텀, 시간 텀,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공간 텀부터 먼저 시간 텀부터 먼저 집어줄게요. 그러면 시간 텀이 제로잖아요? 그럼 G, 제로. 자, 빨리 지금부터 1, 4철 나가면. 자, 요게 U가 제로니까 U도 제로 돼야 되잖아? 다 알죠? 예. 파이. 이거 연습한 사람은 이거는 뭐, 그저 묶여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공간 텀을 적어줄게요. 공간 텀은 I잖아요? 그럼 G, I의 파샬 I의 파이. 자, 요 텀 끝났어요. 그 다음 요 텀도 시간 텀, 공간 텀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마이너스, 자, 공간 텀부터 G00의 파샬 제로의 파샬 제로 파이. 마이너스, 자, 공간 텀 GII의 파샬 I의 파샬 I의 파이. 자,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대학 들어가고 일반 상대성 풀려면 지금 이런 거 푸는 대학도 그냥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과제가 안 되니까 이런 거. 네, 풀는 코스도 없고. 자, 그럼 집어넣으면 돼요. G00가 얼마요? 자, 요거. G00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요. 네, 그냥 A분의 1. 그래서, 자, 요걸 해줄게요. 마이너스 파샬 제로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자성분의 1 해주면 돼요. 빨리 적을게요. A 자성분의 1, 이걸 파샬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적냐면 닷으로 처리해 줍니다. 파이 닷, 점 찍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지금 잘 연필 놓고. 지금 이거는 공간에 대해서 매트릭을 미분해 주잖아요. 근데 매트릭 펑션이 전부 다 뭐죠? 시간에 대한 함수로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제로가 돼요. 오케이? 스케일 팩터가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로가 돼요. 이건 제로 되고. 그 다음에, 요 텀이, 이 텀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요 텀, 뒤에 요 텀. 그럼 G0가 얼마예요? G0. 이거 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에, 자, 요거는 뭐죠? 시간에 대해서 두 분 미분이잖아. 됐죠? 그러면 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적는다? 자, 빨리 점 2개 찍어주면 돼요. 예. 컨포멀 타임에 대해서 2개 미분. 자, 됐죠? 요까지 처리됐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 재밌어요. 자, 이거는 제로 아니에요. 질문. 파이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요. 매트릭은 시간의 함수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뭐에 대해서? 매트릭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아니잖아. 파이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거 그럼 GII가 얼마예요? 다이곤 이쪽에 이 텀, 이 세 개 텀이잖아. 그럼 A분의 1이요. A 자성분의 1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라운드, 예를 들어 X 이런 거예요. X 뉴인 거예요. 이게 XYZ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번 붙으면 이거 두 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라플라시안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플라시안. 나폴레옹 당시에 불란서 포병학조, 불란서 포병학조의 그 교장이 누구였냐면 나플라스였어요. 나플라스 그 밑에서 나폴레옹이 수학도 배우고 굉장했어요. 나플라스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아주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수학이 국력이란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은 알았어요. 자기 그 학조, 그 장교 시절 학조의 교장이 나플라스고, 그 나플라스가 그 사람을 기리는 이름을 해갖고 이걸 라플라시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란서가 수학을 바탕으로 나폴레옹 혁명 당시부터 해갖고 유럽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MKS 도랑 국제 표준 원기도 만들고 과학을 굉장히 권장을 했어요. 네. 그때 나플라스입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적느냐 하면 라플라시안 파이 이렇게 적어요. 자, 다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풀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거는 일반 상대성을 풀었어요. 매트릭 텐서를 주어져 갖고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요게 풀었다는 건 뭐냐면 요거만 푼 거예요. 요거만. 요 항만 푼 거예요. 오일러 나그랑장 방식 요 텀만 푼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텀 계산해 주면 돼요. 요 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 이어줄게요.
파샬 라그랑지안의 인플레이션 필드에서 미분을 해주면, 자, 인플레이션 필드 이거잖아요. 라그랑지안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죠? 인플레이션 필드에서 미분해주면 이거는 제로가 되고 요거 미분해주면 돼요. 그럼 요걸 어떻게 표시해주느냐 하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요렇게 표시해주는 거예요. 파이에 대한 미분이죠. 요 말이에요. 자, 됐죠? 그러면 자, 연필 놓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요 텀 다 계산 끝났고 요 텀 라그랑지안을 인플레이션 필드에서 미분한 요 텀이 요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갖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다 적을 수 있어요. 요 공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자, 이 공식이 풀면 자,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자, 이 공식을 1번 공식을 합시다. 그럼 1번식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자, 간략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순서를 내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A 자성분의 1에 인플레이션 필드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주고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 간단히 계산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A 3승에 2A 닷에 이렇게 돼요. 일단 나중에 해보세요. 금방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텀 마이너스 A 자승에 라플라시안 파이에 지금 마지막 요 텀 더해주면 돼요. 자, 이 텀 플러스 인플레이션 필드를 인플레이션 폴 포텐셜. 자, 이렇게 마지막 나와요. 수식이. 자, 다 왔어요, 지금. 자, 요 식으로 주어지면 이 수식을 양쪽에다가 A 자승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예, 전부 다 A입니다. 따라서 A 됐죠? 전부 다 A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우주로는. 자, 양변에 A다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 인플레이션 필드의 두 번 미분에 플러스, 요걸 정리하면, 나중에 EAH가 돼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필드의, 그 다음에 플러스 A 자승의 파이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플라시안의 파이 이꼴 제로라는 수식이 나와요. 됐죠? 네, 아주 멋있는 수식이 돼요. 이거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가. 네,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더니 인플레이션 필드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기결이 돼요. 네, 자연과학을 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미분 방정식 푸는 거예요. 네, 그건 대학 가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학과나.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자,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서, 자, 한 번 더 점프를 할게요. 점프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공식에다가 파이 인플레이션 필드 대신 뭘 넣고 싶나 하면, 인플레이션 필드에 퍼투베이션을 넣고 싶은 거예요. 델타 파이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퍼투베이션. 자, 빨리 배경성부터 해주고 해야겠다. 자, 우주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 필드고 인플레이션 필드의 포텐셜 에너지요. 자, 그러면 가장 낮은 포인트가 요 백큐브잖아요. 요게 바로 힉스 필드예요. 따라서 힉스 필드. 근데 지금 우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뭐가?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필드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자, 이게 파이니까는. 인플레이션 필드,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필드입니다.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에너지가 높잖아. 요 상태를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폴스 백큐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폴스 백큐음에 대해서 따라오세요. 폴스 백큐음 있다가, 야가 수르륵 하고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이쪽에는 힉스, 이게 바로 힉스 필드입니다. 그 유명한 힉스장이요. 자, 작년동가 노벨상 받았죠. 예. 힉스장으로 내려와요. 이게 에너지 체제 상태요. 힉스 백큐음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이 인플레이션 필드가 여기 내려와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요겁니다. 이 필드고, 야가 요동을 해요. 이 요동하는 파트가 델타 파이요.
자, 이 요동을 하면 이 인피니트 필드가 막 요동을 해요. 자, 이 색깔로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주가 탄생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인피니트 필드 약 요동을 하면 야하고 지금 히그스 필드하고 히그스 필드가 진짜 백큐이요. 야가 서로 인터랙션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순간에 이어서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그게 에너지를 온도로 바꾸면 10의 27성도 K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 자, 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물을 등산을 가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바나로. 데우면 잘 안 끓잖아요. 높은 산에 가면. 그러면 야가 온도가 100도가 돼도 안 끓어요. 압력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끓어요. 그러면 열은 반드시 100도 이상 돼 있는데도 안 끓고 있는 수 있어요. 얼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상태를 얼음, 물, 그 다음에 수증기, 요걸 뭐라고 따라서 페이즈. 얼음이라는 상태, 그 다음에 물이라는 상태, 수증기라는 상태가 전부 다 H2O인데 세 가지 모양을 갖출 수 있잖아요. 요런 걸 페이즈라고 그래요. 또 페이즈. 우주가 생긴 거는 페이즈 트랜지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우주 자체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따라 1979년 12월. 바로 그때 알렌 구스한테 확 떠오른 그 개념 뭐였냐면, 얼음이 0도씨 얼잖아요. 근데 온도가 10도에서 새벽쯤 되면 0도씨 되면 얼음이 살 얼기 시작해요. 근데 실제로 자연에서는 0도씨가 딱 된데갖고 연못이 갑자기 다 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서서히 얼어요. 그러면 실제로 온도는 영하 10도가 되는데도 안 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얼기 시작하긴 하는데 갑자기 얼지는 않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영하 10도까지 물이 안 얼 수가 있는 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5도 정도까지 안 얼어요. 물론 일부 얼고 하는데 특히 굉장히 순수한 물일 때 안 얼어요. 얼려 하면 누클레이션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탁한 물 이런 것들 빨리 얼어요.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같으면 이걸 뭐냐면 슈퍼쿨링, 따라 슈퍼쿨링. 이게 우주를 계속 과냉각이라는 상태예요. 우주가 이제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려면 페이즈 트랜지션 해줘야 되는데 물이 얼음으로 갑자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동안 영하 5도 정도 돼도 얼음으로 안 바뀌고 물이 가만 버틸 수 있죠. 그러면 영하 0도에서 영하 5도까지 5도라는 열을 이 물이랑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워진데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슈퍼쿨링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기체가 될 때는 반대요. 이런 거 있거든. 여러분들 그게 손에 물 이렇게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또 한번 써보세요. 대번에 악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쿨돼 버리잖아요. 근데 왜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말르면 왜 갑자기 추워질까요? 물이 기체로 되는 겁니다. 선풍기 돌아가면 기화가 되고 날아가면서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뀔 때 엄청난 열을 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내고 훅 불어보면 시원하잖아요. 물 내갖고 그래서 액체하고 기체로 바뀔 때,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페이지가 바뀔 때 열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주의 생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얼음 얼은 게, 이게 힉스 메커니즘 동결이라고 그래요. 호수에 얼음이 한꺼번에 안 얼어요. 안 얼는데 영하 마이너스 5도가 돼도 안 얼고 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잘 떴어요. 이게 우주 전체가 그런 상태예요. 이게 한 연못이 아니고 우주 전체가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얼어야 되는데 얼지 않고 마이너스 5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폴스 백큐.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어떤 물리학자가 황당하게 상상한 상황이에요. 자연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주 전체가 다른 상태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주고 에너지를 머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과냉각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진짜 에너지는 이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같으면 마이너스 한 15도 같으면 여기서 10도 떨어져. 이만큼 10도 차이가 있잖아요. 야가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리로 떨어져요. 자, 떨어지는데 구스가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구스가 그날 저녁에 풀었던 그거는 떨어지는데 급격히 떨어져 갖고
여기서 이걸 요동을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거품이 올라와, 요동을 하면. 이 거품이 바로 우주요. 세상에, 지금 이거 무슨, 잘 안 따라오세요? 진짜 놀라운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벨상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요. 자, 다시 고양이 얘기했어요. 고양이처럼 어른거리고, 고양이처럼 생겼고, 그래도 고양이처럼 확 달라들면 우리는 그걸 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필드가 바로 그 꼴이요. 도저히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내가 책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그릴게요. 거품이요. 거품이 자라요. 요만한 거품도 자라요. 그러면 거품과 거품 사이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주의 4가지 힘이 통합된 상태로 있는 리얼 백큐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에 간행각 상태로 있는 요 우주, 요 상태에 있는 거 이게 펄스 백큐이요. 펄스 백큐이 속에 지금 요만한 게 가시 우주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펄스 백큐이 리얼 백큐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알렌 구스가 했던 방식은, 1979년도 했던 방식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갖고, 이어서 거품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거품이 하나로 통합되기를 원했는데, 생기지도 않고 카오틱하게 해갖고, 인플레이션이 스탑을 안 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스탑 못 한다. 지금 우주에서는 인플레이션 스탑을 해줘야 돼요. 찰나지 언제 스탑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10-34승에서 10-32승 초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찰나적으로 하고 끝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끝을 못 냈어요. 엔딩 포인트를 막을 못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3년 후에 바로 1982년도에 스타인 하트트, 따로 스타인 하트트, 그 다음에 린데, 러시아의 소련의 린데하고 스타인 하트트, 지금도 하려고 하시죠. 우리나라 스타인 하트트 책은 우리나라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또. 예. 이 사람 지금 다중우주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고 또 한 사람이, 3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썼던 논문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스탑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슬로우 롤. 사슬, 작은, 함부로 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야를 사살 해갖고 구슬러갖고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충분히 갔죠. 시간이 충분히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품이 팽창하면서 이때 이 전체는, 이 전체는 펄스 백큐음에 있어요. 펄스 백큐음. 이 펄스 백큐음이 갖는 에너지가 무제한 에너지가 있어요. 10-27승도 에너지를 이 거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펄스 에너지가 전부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우주가 된 거예요. 자, 따라 슬로우 롤.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갑자기 생기거나 알렌 구스의 착상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원조는 알렌 구스요. 그래서 알렌 구스가 가장 그 찬사를 많이 받고, 뭐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렌 구스가 처음 착상은 탁월했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스탑을 못 시켰고, 카오틱하게 빠졌는 걸 스타인 하트트하고 린데 같은 건 아주 천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들이 매달려갖고 1982년도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 2년밖에 안 지난 요 시점에서 영국에서 이쪽에 학회가 열려요. 누가 소집했나 하면 누구야? 스티븐 호킹이 불렀어요. 스티븐 호킹하고 구스하고 스타인 하트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시카고 대학 교수하고 다 모여갖고 바로 그때 막 시작된 몇 년밖에 안 된 인플레이션 이론을 갖고 이제 우주론에 적용하는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제 스티븐 호킹도 맹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예. 그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결론은 이 슬로우 롤 모델에 의해 갖고 이제 슬로우 롤 모델에 2개의 파라미터가 나왔다. 엡실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델타. 이 2개의 파라미터가 나와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수식을 나갑니다. 그 수식을 해갖고 뭐냐면 생긴 이 버블. 이게 바로 이 버블이 바로 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그럭저럭 생기는 거예요, 우주는. 주전자에 물 끓듯이. 세상에. 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 세상에 하면서 4시간을 거기서 푹 잠겨 올 수 있으려면 이 수식을 다 암기하고 다 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 장난이 아니고 진짜 섬찟섬찟해요. 그게 측정돼 나오니까. 예, 리얼이니까. 예, 그럼 반드시 고양이에요. 예, 고양이처럼 생겼고 고양이처럼 어른거리면 그게 고양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요걸 하나의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스텝을 해갖고 점점 자라고, 여기서 폴스 백큐ම් 에너지가 이 속에 들어가서 입자화된 게 지금 우리 우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입자 물리학부터 해갖고 진지하게 우주가 멀티 코스모스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직 정상과학은 아닌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90% 이상 우주론자들이 다 이쪽 동의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지금 우주론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은 빅뱅 우주 플러스 인플레이션 시효를 합한 걸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초기에 나왔던 빅뱅 우주론 갖고는 설명 안 되는 두 가지 문제, 지평선 문제하고 그 평탄성 문제, 이 두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바로 알렌 구스가 한 달 만에 10개 대학에 정교수 자리를 받을 만큼 그만큼 충격을 준 거예요, 물리학계에. 심지어 와인버그는 책에 보면 와인버그는 그 소식을 친구한테 전해 듣고 화를 버럭 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걸 놓쳤다고. 그 간단한 아이디, 그걸 놓쳐갖고, 그 말은 뭐냐면, 와인버그조차도 딱 듣는 순간 바로 이 정답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노벨상 쪽에 올라간 사람들이 딱 듣고, 아, 그래, 바로 그랬어! 하고 딱 이야기할 때는, 뭔가 그건 직감적으로 그건 터뜨린 거예요. 그 알렌 구스가 터뜨린 거예요. 예.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난 50년 사이에 자연과학에서 일어났던 가장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이게.